RPM 확률과 통계 확률 분포 1 페이지가 60페이지네요. 확률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확률 변수는 글씨 그대로 확률 값을 갖는 변수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확률 변수가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일어날 수 있는 x값이 1이 될 수 있는 확률 존재한다는 거죠. 얘도 존재하고 얘도 확률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때 이 x를 확률 값을 갖는 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확률 변수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래서 이게 p가 이제 확률을 나타내는 거죠. 라지 x가 2 라지 x가 2가 될 확률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산 확률 변수란 얘기가 나와요. 이산 확률 변수 말고 뭐가 있냐? 이산 확률과 다른 게 뭐냐면 연속 확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산 확률 하나하나 떨어져 있다는 뜻이고 연속은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산이면 카운팅이 가능한 거를 말합니다. 만약에 주사위 눈 그죠? 이건 1, 2, 3, 6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에 대한 확률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변수 값을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뒤에 배우는 연속 확률 변수가 나와요. 이때도 뭐 x로 표현을 하지만 이때 x는 이렇게 하나하나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몸무게 뭐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요. 뭐 길이, 시간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x가 어떤 특정한 한 값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값을 가질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확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서는 아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연속 확률에서는 그 x라는 값이 뭐가 딱 어떤 한 값을 간다고 한다면 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 값이 a에서부터 b 사이에 있을 확률 이런 식으로 이산 연속 확률 변수 배울 때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주사위 눈 한번 써볼게요. x라고 하는 값이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고 5가 될 수 있고 6이 될 수 있죠. 그거에 대한 확률을 여기다 쓰는 겁니다. 몇이 됩니까? 그렇죠.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로 만든 걸 뭐라고 하냐? 이산 확률 분포표라고 해요. 이 확률 분포 이제 그 변수에 따른 확률과 대응되는 관계를 나타낸 표, 확률 분포표라고 합니다. 이때 이 확률 분포와 이 확률 질량 함수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얘기한 게 확률 분포고요. 그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표로 나타내는 걸 확률 분포표라고 하고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나와요. 질량 함수 뒤에는 이제 밀도 함수라고 배워요. 그러니까 확률 값을 갖는 변수와 확률 관계를 확률과의 관계식을 나타낸 걸 함수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산 확률 함수 같은 경우는 질량 함수라고 표현하고 연속 확률 같은 경우는 밀도 함수라고 해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이때 요 상황에서는 이산 확률이니까 질량 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 p 확률 변수가 어떤 x 값을 가질 때 확률 값은 뭐가 되냐면 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은 요 x가 가질 수 있는 요 값들을 x라고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 돼도 6분의 1 그죠? 2가 돼도 6분의 1 그죠? 3이 돼도 6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x가 변수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때 그때 확률값은 6분의 1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x가 1이고 2고 3이 있어요. 여기 4분의 1 여기는 3분의 1 두 개 12분의 몇입니까? 7 5라고 쓰면은 1이 되겠죠. 전체 일어날 확률이 1이 되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요거는 확률 변수가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12분의 3, 12분의 4 이렇게 되죠. 12분의 5 그죠? 그러니까 확률 함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 요 값이 나오니까 12분의 x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요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몇이 돼요? 3?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3을 집어넣으면은 5. 여기가 5가 되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한 변수와 확률의 대응 관계를 함수식으로 나타낸 거를 뭐라고 한다? 질량함수라고 얘기를 한다. 네. 그때 이 x라고 하는 값의 정의역 값이죠. 요 가질 수 있는 값을 1, 2, 3 이렇게 명시해 줘야 됩니다. 네. 당연히 여기를 모두 더한 값은 1이 돼야 돼요.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확률 값은 0하고 1 사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모두 더한다는 거고, 어떤 범위가 주어져 있다. 내가 여기서는 1이나 2 이렇게 돼 있지만 내가 만약에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확률을 구하라. 그럼 이건 뭐라고 쓸 수 있다? 1인 경우와 2인 경우 확률을 물어보는 거고, 1일 때 확률은 12분의 3, 2일 때 확률은 12분의 4 해서 12분의 7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 그 다음에 분산과 표준 편차가 나와요. 자, 분산은 뭔지 기억이 납니까? 고1 때 했던 거죠. 여기다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기대값은 뭐냐? 얘는 말 그대로 예상되는 값, 기대할 수 있는 값. 그래서 기호를 2로 씁니다. 그리고 그 기대값, 변수에 대한 기대값, 그거를 우리가 평균이라고 얘기합니다. 평균을 기대값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전체 더한 것분이. 그죠? 모든 별량을 더하고 그 별량에 대한 확률값을 곱해서 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고1 때 배운 거는 별량 또 도수 이런 거 혹시 기억이 납니까?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별량과 도수라는 게 예를 들자면 점수를 이제 별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10점, 20점. 여긴 3명, 여기 5명. 아니야. 7명. 이렇게 해봅시다. 10점짜리는 3명. 그 다음에 20점짜리는 7명이라고 한다면 요 집단의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전체 총합을 구해야죠. 10점 곱하기 3, 20점 곱하기 7. 그걸 몇으로 나눠요? 10? 10명으로 나눠야겠죠. 그죠? 30 플러스 140 나누기 10이 됩니다. 그러면 17이 나오죠. 그래서 이 집단의 평균은 17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 평균 구한 거를 다시 한번 보면은 10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20 곱하기 10분의 7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똑같죠? 그럼 이건 뭐냐면은 이 변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변수 값에 대한 확률이죠. 10명 중에 3명. 얘도 이 변수 값에 대한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점과 20점의 확률 분포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럼 그때 이거를 이 확률 분포에 대한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요거랑 거 뺐죠? 요거 두 개를 곱한다는 거예요. 여기 확률이고 여기는 이제 확률 변수가 되는 거니까 10 곱하기 10분의 3, 20 곱하기 10분의 7 이런 식으로 구한다.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는 많이 익숙하지만 이렇게 구하는 건 아마 지금 처음 하는 걸 겁니다. 확률 분포가 확률 변수가 x1도 있고 x2가 있고 쭉 가면 xn도 있을 거예요. 그때 대응하는 확률 값을 p1, p2 쭉 해서 pn이라고 했을 때 이런 확률 분포에 대한 기대값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xk와 pk 그죠? 요거 두 개 곱한 거를 모두 더하는 거죠. k가 1번부터 n번째까지. 그럼 이게 곧 뭐가 된다? 평균이 되고요. 그거를 영어로 m이라고 써요. 이제 m 이제 mean이라고 하는 게 이제 평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약자로 m이라고 써요. 그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확률 분포라는 게 나와요.
아니지, 확률 분포래. 분산이 나와요. 네. 분산은 뭐냐면은 자료값들이 요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가, 그거를 수치로 나타낸 표? 값입니다. 네. 수치로 나타낸 뭐라고 해야 돼? 자료가 퍼져 있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거. 어디서부터? 평균으로부터. 네.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자료들, 이런 별량들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분산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만약에 애들이 다 평균에서 가까이 몰려 있어, 자료들이. 네. 그럼 이거는 분산이 작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수치도 자료들이 많이 퍼져 있으면은 이 값이 크게 나오고, 네. 평균에 몰려 있으면 이 계산값이 적다. 작게 나와요.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냐? 원래 분산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별량에서 평균을 빼고요, 제곱을 합니다. 네. 그거를 모두 더해요. 이렇게 별량에서 이 평균 뺀 걸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알아요? 편차라고 해요. 편차. 네. 그러니까 편차는 양수도 나오고 음수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죠? 근데 이런 값들을 모두 더해서 제곱을 해요. 제곱해서 더해요. 네. 그러고 나서 얘를 다시 전체 개수, 네. 즉 x1부터, 아니죠, 이 개수 x1, x2에서 이게 n개거든요. xn이니까 네. 이 n개로 나눠주는 거죠.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산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평균이 있고요. 평균이 만약에 5라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 7이라는 자료가 있고 여기 만약에 3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다. 네. 그럼 여기 편차는 2고요. 여기 편차는 마이가 돼요. 네. 그럼 편차의 평균을 구하려고 봤더니 더하면 다 뭐가 돼요? 0이 돼버리죠. 네. 그러니까 자료로서 의미가 없다는 거죠. 모든 분포에 대한 편차의 평균은 0이니까. 네. 그래서 이 마이너스 되는 걸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해버리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도 2고 여기도 2. 네. 그죠? 이제 제곱하면 이제 4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거리가 2인데 이제 제곱해서 4가 되는 건데 그것들을 평균을 낸 다음에 네. 제곱한 거를 상쇄하는 개념으로 루트를 씌워버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2라는 값에 대한 그 수치가 정확히 나오진 않겠지만 어떤 상쇄되는 개념으로, 그죠? 네.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요 내용을 분산에다가 루트를 세운 걸 뭐라고 하냐?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따로 구하는 방법이 없고 분산에 루트 세우면 바로 표준 편차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하나만 더 보면은 분산 구할 때 요런 식이 나와요. 이렇게. 네. 요걸 분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곱의 평균. 네. 그죠? 제곱의 평균 전체의 제곱. 네. 중간에 마이너스. 그래서 선생님은 제평마 평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 뭐라고?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네. 그 결과가 분산이고 여기다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된다.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네.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